안녕하세요. 한동훈의 생생별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세혈관을 보면 병이 보인다입니다. 모세혈관은 털처럼 가늘다고 해서 모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보통 모세관 현상이라고 할 때도 이 모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세관 현상은 별다른 힘을 주지 않아도 작고 가느다란 관 속으로 액체가 쉽게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주 키가 큰 나무가 뿌리에서 꼭대기 이파리까지 수분을 빨아 올리는 것도 모세관 현상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심장이 추동력이 없어도 말초 조직이나 세포 곳곳까지 수분이나 산소,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모세혈관 때문이죠.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서 내 외적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전해질의 균형, 체온의 유지 등도 모두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요. 만약 모세혈관이 막힌 상황이라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은 썩고 세포는 죽을 것입니다. 모세혈관의 직경은 약 5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 크기는 적혈구보다 작아서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약간 찌그러져서 이동할 정도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모세혈관을 하루에 약 20리터 정도 통과해서 요과되는데요. 이 중 16에서 18리터가 다시 정맥 모세혈관으로 흡수되고 나머지 2에서 4리터가 림프 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모세혈관의 순환은 면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혈관은 전신순환계 질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모세혈관만을 관찰하고서도 특정 질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모세혈관을 검사하는 기계를 보통 조각 모세혈관 측정기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레이노이드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손톱 뿌리를 보는 이유는 유일하게 손톱 뿌리 부분의 모세혈관들이 옆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좌측 네 번째 손가락을 보는 이유는 가장 잘 안 쓰는 손가락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혈관을 검사하는 방법을 잠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그럼 모세혈관은 혈류량이 변하는 양상에 따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모세혈관 모양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상 모세혈관입니다. 정상적인 모세혈관의 모양은 머리핀처럼 일정한 두께의 기다란 루프 모양을 보입니다. 조직으로 나가는 모세혈관을 수입 모세혈관이라고 하고 되돌아오는 모세혈관을 수출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한 화면에 보통 7개 정도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두 번째는 빈약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되면 명주실처럼 가늘어지기도 하고 혈액순환 조건이 나빠지면 두께가 불규칙하게 보입니다. 저혈압이 있거나 빈혈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루프가 짧고
빈약혈관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손발이 차고 저리고 쥐도 잘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로 소음인들에게 자주 관찰됩니다. 세 번째, 충혈된 모세혈관입니다. 고혈압을 앓고 있거나 심각한 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모세혈관의 압력이 가중되어 수출 모세혈관이 두꺼워지고 형태의 변형을 가져옵니다. 특히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당뇨병 환자들에게 많이 관찰됩니다.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의 경우는 모세혈관이 중간중간 끊겨 있고 파열이 되어서 작은 출혈 자반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체질적으로는 태음인들이 이러한 충혈 모세혈관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염증성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이 충혈되어 있으면 모양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는 염증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경우에 관찰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칡뿌리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이 경화가 되면 칡뿌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로 노인들에게서 관찰되는데요. 동맥 모세혈관으로 혈액이 빠져나갔다가 정맥 모세혈관으로 다시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모세혈관의 탄력이 떨어져 있어서 혈류가 뿌리 부분 모세혈관으로 유입되어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푸른색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의 색은 붉은색을 띠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처럼 푸른빛을 띠는 것은 정상적인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소를 이미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혈액의 색이 정맥의 색처럼 어둡고 푸른 빛을 띠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심각한 심장질환이나 동맥경화증, 버거시병 등 말초 혈액순환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관찰됩니다. 일곱 번째, 성냥개비 모세혈관입니다.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라고 부르는 루푸스나 결체 조직질환, 전신경화증 등의 경우는 수입, 수출 모세혈관이 모두 두꺼워져 있으면서 모세혈관 끝이 성냥개비처럼 뭉뚱그려져 보입니다. 이러한 모세혈관은 자가 면역질환을 의심할 수 있고 특히 레이노이드 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관찰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심각한 변형 모세혈관입니다. 이 경우는 심각한 자가 면역질환을 앓고 있을 때 보입니다. 루푸스, 피부 근염 등 자가 면역질환이 낫지 않고 수년 동안 악화되는 경우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혈관이 보인다면 더 이상 호전이 안 되고 병은 지속적으로 악화됩니다. 모세혈관은 제 기능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중증 모세혈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증상이 가볍더라도 이러한 모세혈관이 보인다면 예후는 극히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 보셨죠? 모세혈관은 마치 나무의 장가지와 작은 이파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둥과 뿌리는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흔들거리거나 뽑히지만 장가지나 이파리는 약한 산들바람에도 흔들거리듯이 모세혈관은 건강 상태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모세혈관을 한번 관찰해서 건강도 잘 챙겨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한동안의 생생별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